박스권 돌파 완전 정복 10강. 박스권 돌파. 결국 투자자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이제 박스권 돌파 완전 정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박스권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상단과 하단을 찾는 방법, 거래량이 중요한 이유, 진짜 돌파와 가짜 돌파, 돌파 후 눌림목, 신고가 돌파, 주도주의 박스권, 그리고 실제 돌파 종목을 찾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공부했습니다. 오늘 10강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스권 돌파를 볼 때 투자자는 결국 무엇을 봐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종목의 힘과 위치, 거래량과 돌파, 그리고 돌파 이후의 움직임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박스권 돌파를 공부할까요? 단순히 차트에서 예쁜 모양을 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가는 결국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박스권은 그 두 힘이 오랫동안 맞서는 구간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매물이 나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균형이 깨집니다. 매수세가 강해집니다. 상단에 있던 매물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박스권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돌파입니다. 따라서 박스권 돌파의 본질은 선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수세가 매도세를 이기는 순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돌파를 찾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종목의 힘입니다. 아무 종목이나 박스권을 돌파했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종목, 실적이 계속 나빠지는 종목, 업종 전체가 약한 종목, 거래가 거의 없는 종목, 이런 종목도 어느 날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그런 돌파가 아닙니다. 가능하면 시장보다 강하고, 업종에서도 강하고,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성장이나 실적의 이유가 있는 종목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에서 박스권 돌파가 나오는지를 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박스권을 먼저 찾고 좋은 종목인지 확인하는 것보다 좋은 종목에서 박스권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박스권의 위치입니다. 똑같은 박스 모양이라도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하락한 종목이 바닥에서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강하게 상승한 종목이 높은 위치에서 잠시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주의 상승 지속을 찾는다면 강한 상승 이후 높은 위치를 유지하면서 만들어지는 박스권을 관심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매물이 나오는데도 가격이 버팁니다. 이것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박스권 안의 거래량입니다. 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 거래량은 그 가격 움직임 뒤에 얼마나 많은 거래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좋은 박스권에서는 초기에는 거래량이 많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팔고 싶은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박스권 하단을 계속 위협한다면 매도 압력이 강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상단을 어떻게 두드리는가입니다. 상단을 여러 번 두드린다는 것은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에서 크게 밀렸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서는 조금 덜 밀립니다. 세 번째 도전에서는 상단 근처에서 버팁니다. 저점도 조금씩 올라옵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상단의 매물을 계속 소화하는 과정인지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단을 두드렸다는 이유만으로 돌파를 확신하면 안 됩니다. 항상 거래량과 조정의 깊이를 함께 봅니다. 다섯 번째는 돌파 순간의 거래량입니다. 박스권 안에서 거래량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상단을 돌파하는 날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이 모습은 중요합니다.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돌파와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상단을 강하게 넘어서는 돌파는 같은 돌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억합니다. 박스권 안에서는 거래량 감소, 돌파할 때는 거래량 증가. 이것이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대표적인 흐름입니다. 여섯 번째는 종가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장중에는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면서 매물이 쏟아집니다. 주가가 내려옵니다.
결국 종가는 박스권 안에서 끝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강한 돌파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단을 돌파한 뒤 종가까지 상단 위에서 유지한다면 매수세가 장중뿐 아니라 마감까지 힘을 유지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중 돌파보다 종가 안착을 중요하게 봅니다. 7번째는 돌파 위쪽의 공간입니다. 박스권을 돌파했는데 바로 위에 과거 고점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높은 가격에서 산 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차트만 보면 안 됩니다. 차트를 길게 봅니다. 과거 고점은 어디인가? 큰 매물대가 있는가? 신고가까지 얼마나 남았는가? 이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만약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과거의 중요한 최고가까지 넘어선다면 박스권 돌파와 신고가 돌파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는 시장에서도 관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8번째는 돌파 후 눌림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돌파 순간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직선으로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 주가가 조정됩니다. 이때 봅니다. 어디까지 내려오는가? 과거 박스권 상단에서 지지를 받는가? 거래량은 줄어드는가? 그리고 다시 상승할 때 거래량이 살아나는가? 좋은 돌파에서는 과거의 저항이 새로운 지지로 바뀌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확인된다면 돌파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9번째는 지수와의 관계입니다. 종목만 보면 안 됩니다. 시장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지수가 크게 상승하는 날 내 종목이 3% 올랐습니다.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업종의 다른 종목은 7%, 10%씩 올랐습니다. 그러면 내 종목이 정말 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지수가 하락하는데 내 종목은 박스권 상단에서 버팁니다. 그리고 지수가 반등하자 가장 먼저 상단을 돌파합니다. 이런 종목에선 상대적인 강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도주를 찾을 때 아주 중요한 관찰입니다. 10번째는 기업과 업종입니다. 차트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이 종목에 돈이 들어오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실적이 좋아지는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가?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는가? 기관이나 외국인 등 큰 자금이 들어오는가? 이런 이유가 뒷받침될수록 박스권 돌파는 단순한 차트 신호를 넘어 기업의 변화와 시장의 기대가 가격으로 나타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돌파와 가짜 돌파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짜 돌파에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박스권이 충분히 만들어졌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상단을 여러 번 시험합니다. 돌파할 때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종가가 상단 위에 안착합니다. 돌파 이후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눌림목에서는 과거 상단이 지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여러 개 겹칠수록 좋습니다. 반대로 가짜 돌파에서는 상단을 장중에만 잠깐 넘거나 거래량이 부족하거나 긴 윗꼬리가 나오거나 종가가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거나 다음날 바로 무너지거나 돌파했던 상단을 지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모두 통과했다고 해서 반드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시장에는 100%가 없습니다. 좋은 돌파도 실패합니다. 좋은 기업도 하락합니다. 주도주도 어느 순간 주도주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목적은 미래를 정확하게 맞히는 것이 아니라 확률이 상대적으로 좋은 자리를 찾고 틀렸을 때 대응할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스권 돌파를 공부하면 많은 사람이 매수 위치만 생각합니다. 어디서 살까? 돌파할 때 살까? 눌림목에서 살까? 하지만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어디에서 인정할 것인가? 예를 들어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다시 박스권 안으로 깊게 들어옵니다.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하단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처음 생각했던 강한 돌파 시나리오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처음 세웠던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으로 차트를 보면 안 됩니다. 차트가 보여주는 변화를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돌파를 놓쳤다고 추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종목이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마음이 급해집니다.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계속 새로운 기회가 나옵니다. 돌파 이후 눌림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좋은 종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승을 내가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기준을 지키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서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박스권 돌파 완전 정복 전체 흐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박스권을 찾습니다. 상단과 하단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거래량을 봅니다. 박스권 안에서 매물이 소화되는지 봅니다. 그 다음 돌파를 확인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는가, 종가가 안착하는가, 그 다음 위쪽을 봅니다. 과거 고점과 신고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돌파 이유를 봅니다. 눌림목에서 과거 상단을 지지하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그림을 봅니다. 시장, 업종, 기업, 실적, 수급, 그리고 상대적인 강함까지 함께 봅니다. 결국 우리가 찾는 것은 선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의 흐름입니다. 강한 업종, 강한 종목, 좋은 위치, 충분한 박스권, 매물 소화, 거래량 증가, 상단 돌파, 종가 안착, 눌림목 지지, 그리고 새로운 상승,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스권 돌파 완전 정복의 핵심을 5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박스권보다 먼저 강한 종목을 찾습니다. 둘째, 박스권 안에서는 가격과 거래량을 함께 봅니다. 셋째, 돌파할 때는 거래량과 종가를 확인합니다. 넷째, 돌파 이후에는 과거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지 봅니다. 다섯째, 차트만 보지 말고 시장, 업종, 기업, 수급까지 연결합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한다면 박스권 돌파를 단순히 선을 넘으면 매수한다는 식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가가 왜 그 자리에서 쉬었는지, 누가 매물을 받아냈는지, 왜 거래량이 줄었는지, 왜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했는지, 왜 상단을 넘어섰는지, 그리고 돌파 이후에도 왜 가격이 버티는지, 이 흐름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한 문장입니다. 박스권 돌파의 핵심은 선을 넘는 순간이 아니라 강한 종목에 쌓여있던 힘이 실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읽는 것입니다. 박스권은 기다림의 구간입니다. 돌파는 힘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좋은 투자자는 돌파만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돌파가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돌파 이후의 힘까지 확인하는 사람입니다.